수파베이스 많이 쓰시죠? 그런데 그 많이 쓰는 수파베이스에서 해킹 사고가, 특히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해킹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수파베이스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수파베이스의 RLS, 즉 로우 레벨 시큐리티라고 하는 권한 설정을 조금만 잘못하면 노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을 해커든 어느 개발자든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슈파베이스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 RLS를 굉장히 신경 써서 구현을 했어야 됐고, 같이 일하는 개발자분들에게도 이 RLS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켰었습니다. 훈련도 시키고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데이터 다 유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이걸 꼼꼼하게 권한 설정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인증 부분과 그 인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읽기 권한이 있는지 쓰기 권한까지 있는지 등등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그 권한 설정에 대한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데이터를 유출당하거나 데이터를 삭제당하거나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딱 요 케이스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에 올라온 글인데, 슈파베이스를 통해서 인증을 적용을 했는데 사용자 이메일이 전부 노출이 돼버렸고, 나름 뭔가를 고쳐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권한을 막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같이 이거를 고민해준 개발자들의 도움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해커가 다른 사용자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게, 이건 막 해커가 뭔가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권한이 열려 있었던 거죠. 저 지금 러버블이나 리플릿이나 많은 그 웹 기반의 바이브 코딩 도구들이 백엔드를 슈파베이스로 연동을 주로 할 거예요. 슈파베이스를 API로 쓰는 게 정말 편리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슈파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랑 인증이랑 스토리지에 사용을 해왔던 거지만, 이거를 비개발자가 뭔가 이해도 없이 바이브 코딩만으로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공유된 레딧의 이제 댓글들을 보면 슈파베이스 대시보드에서 이제 테이블별로 어떤 걸 RLS를 킬지 끌지, 그리고 권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권한 설정은 전부 다 SQL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렵거든요. 저는 SQL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이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었고, 저희 같이 일한 개발자분들은 SQL을 저만큼 깊이 못 다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권한일 때는 이런 SQL을 써라 라고 RLS 빌더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고급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자분들은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바이브 코딩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슈파베이스는 그냥 쓰면 안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슈파베이스 MCP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MCP를 연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일 때 슈퍼 계정이 존재하고 LLM에게 이 슈퍼 계정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자 입력,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한 게 LLM 프롬프트로 바로 넘어가게 했을 때, 권한은 또 슈퍼 계정이니까 사용자가 그냥 회원가입 입력창에다가 프롬프트를 섞어서 같이 넣었을 때 데이터를 다 탈취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또 굉장히 기술적인 지식인 것 같거든요. 요 글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할 테니까요. 슈파베이스 MCP를 쓰시는 분들, 슈파베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슈파베이스를 쓰실 때는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지 보안에 문제가 없는 코드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 지식이 없으신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레일즈가 될 수도 있고, PHP의 라라벨, 아니면 파이썬의 장고, 자바의 스프링, 이런 풀스택 프레임워크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감싸요. 모델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감싸기 때문에 권한 설정이나 보안 등에서 더 안전하거든요. 이 모델이 이런 부분들을 챙겨줍니다. 반면 슈파베이스 같은 경우는 리액트나 넥스트.js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슈파베이스 웹 대시보드나 아니면 조금 더 개발 환경을 잘 세팅하실 수 있는 분은 로컬에 도커를 이용해서 로컬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거의 개발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RLS를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냐면, 이 애플리케이션 구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권한까지 획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이 RLS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요거를 웹 대시보드에 수작업으로 넣던지 아니면 MCP를 이용해서 만약에 디테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보안상 안전한 코드가 될 거예요. 요 슈파베이스 구조랑 리액트랑 넥스트.js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읽어가지고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RLS 설정, 권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에 대한 권한 설정을 이걸 전부 다 고려해야지 AI가 문제없이 코드를 짤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못 짜고 있어요. 못 짜고 있어서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빈틈이 생기고 해킹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AI 도구들, 특히 웹 기반의 AI 도구들은 슈파베이스가 아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플랫폼 쪽으로 바이브 코딩 빌더를 만들기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서비스를 이걸로 만들었을 때 취약한데 바이브 코딩 플랫폼 입장에서 뭐 러버블, V0, 또 리플릿, 뭐 볼트 이런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자동으로 서비스를 빌딩하기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 스택을 써요. 리액트, 프론트 사용하고 백엔드는 슈퍼베이스. 근데 이게 보안상 취약한 것도 문제지만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굉장히 삽질을 하시다가 결국 코드를 내가 배워야 되나? RLS를 익혀야 되나? 약간 이런 형태까지 거의 준 개발자 수준까지 이제 핑퐁을 하고 나서야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뭐 레일즈는 여러 번 올렸고 라라벨이랑 장고도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런 MVC 프레임워크, 스프링도 MVC 프레임워크죠. 이 MVC 풀스택 프레임워크들은 개발을 잘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쪽이랑 프론트 백엔드 쪽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베이스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어요. 이렇게 뭐 웹 대시보드로 분리되어 있거나 도커 이미지로 분리되어 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 코드 내에서 권한이 문제 없는지 모델 코드와 뭐 컨트롤러 코드 분석해가지고 문제 없는 코드 만들어내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이제 100분이 넘게 계시고 경험담을 많이 공유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Next.js랑 슈퍼베이스로 했다가 그냥 레일즈로 바꾼 다음에 며칠 만에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해주신 분들, 그리고 뭐 리액트 Next.js가 간단한 사이트는 괜찮은데 제가 말한 그대로죠. 레일즈랑 비교해서 코드 자체가 두세 배가 많으니까 뭐 토큰 사용량 이슈보다도 보안에 빈틈이 있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에요. 지금 단톡방에 프롬프트 한두 번에 만드신 결과물 공유해주신 분들, 그리고 레일즈로 며칠 만에 이렇게 그냥 비개발자 분이 이런 그냥 사스를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사스를 그냥 비개발자 분이 구축을 하신 사례. 이분은 사실 개발자를 고용하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그런데 개발자분들에게 이거 바이브 코딩으로 해볼까 했더니 좀 개발자분들이 회의적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내가 되나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고 직접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물이 지금 며칠 만에 나오니까 개발자분들이 현타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만드셨죠. 굉장히 디테일한 UX까지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어드민도 프롬프트 한 두어 번 정도 그냥 무슨 관리 기능 만들어줘 라고 하면 요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줘요. 뭐 고급 프롬프트도 필요 없습니다. 레일즈 바이브 코딩이 어드민을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어드민 그냥 사실 대충 만들어도 돼가지고 무슨 관리 기능 만들어줘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분의 모습도 있어요. 그냥 무슨 관리 기능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관리 페이지 바로 만들어주더라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요. 이분도 리액트랑 넥스트.js로 한참 진행하다가 제가 레일즈를 굉장히 파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해볼까? 하고 반신반의로 해보셨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실제 사례로 이렇게 직접 비개발자 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다른 걸로, 다른 스택으로 시도하다가 레일즈로 바꿨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오더라 라고 간증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바이브 코딩 강의 보시고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레일즈 입문 강의, 심화 강의까지 보고 계신 여러 수강자분들이 계세요. 레일즈 쓰시면 너무 좋은데 다른 MVC 프레임워크, 뭐 라라벨, 장고, 스프링 등등에 비해서 이런 것도 좋은데 리액트, 슈퍼베이스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해커들이 작정하고 달려들 것 같거든요. 권한 설정 잘못된 것들 다 파고 들어가지고 데이터 다 가져가거나 서비스 다 셧다운 시키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가령 뭐 워드프레스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들의 그 취약점을 다 공략하고 다닙니다. 이건 그냥 어떤 해커가 우리 사이트를 싫어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 서치 엔진처럼 취약점이 있는 기술 스택들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공격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공격들에 취약한 이 스택들은 저는 안 쓰셨으면 좋겠고, 레일즈를 쓰시면 제일 좋지만 아니면 뭐 PHP 좋아하시면 라라벨, 파이썬 좋아하시면 장고, 자바 좋아하시면 스프링이라도 쓰세요. 하지만 레일즈가 이 프레임워크들 대비 코드량이 2분의 1에서 GPT 말로는 라라벨의 경우에는 5분의 1까지 레일즈 코드량이 적어진다고 하고요. 코드량이 적으면 AI가 더 잘 짭니다. 하나의 프롬프트에 더 많은 기능을 만들어요. 그런데도 레일즈로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약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가령 뭐 SN 문제라든지, 주로 레일즈 최신 버전의 A 버전에서 바뀐 문법들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SS나 아니면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는 터보, 이제 핫와이어, 포함해선 핫와이어죠. 이 부분에서 조금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제가 전부 다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있어요. 제 답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노란 부분이 제가 답변한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해보세요 든지
좀 해결이 잘 안 되시는 좀 특수한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끝까지 서비스를 출시하셔가지고 제 수강생의 성공 케이스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방금 보여드린 그런 결과물처럼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실제로 돈을 버시는 분들, 서비스가 알려지시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은 정말 사소한 질문이라도 편하게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비밀번호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바이브 코딩을 하다가 막힌 부분 또는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부분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